안녕하세요, 마곡 길냥입니다. 제가 오늘은 엠벨리 13단지 앞 한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마곡은 서부권 거대 업무단지로 유명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마곡지구는 굉장히 설계가 잘 된 도시라는 겁니다. 이건 강서구 주민, 마곡지구 주민도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마곡은 공원 접근성, 지하철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요즘 뭐 신도시 다 공원 조성하죠. 호수도 파고 지하철 몇 개의 노선이 지난다 자랑하는 곳 많습니다. 근데 업무단지 규모나 일자리의 질에서 뿐만 아니라 공원 접근성, 지하철 접근성 분야에서 마곡은 톱 클래스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엠벨리 13단지가 서울식물원에서 직선거리로 1.5km 떨어져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서 구불구불 걷다 보면 한 1.8km 돼요. 엠벨리 15개 단지, 마곡 힐스테이트까지 합치면 16개 단지인데 이 가운데 가장 먼 축에 속합니다. 한데 이 한의공원에서 서울식물원까지 녹지축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길 따라서 산책하듯이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울식물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직접 걸어가면서 이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걸음이 좀 빠른 편입니다. 성인 남자 1시간에 보통 4km 걷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의공원에서 서울식물원까지 여러 번 걸어봤어요. 제 걸음으로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오늘은 뭐 촬영하면서 걷다 보니까 40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두세 달 전에 보니까 여기서 드라마 촬영하고 있던데, 마곡에서 드라마 같은 거 많이 촬영한다고 해요. 저는 한두 번? 2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왕복 8차선 공항대로입니다. 마곡 중심부를 지나죠. 지금 BRT 공사가 한창입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 느낌인데요, 8차선이면 넓잖아요. 근데 같은 8차선이라도 어떤 지역의 8차선 도로는 건너갈 때 좀 퍽퍽해요. 좀 위압감, 뭐 경계심 같은 것도 들고. 근데 어떤 지역의 8차선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좀 부드럽게 건너가줘요. 이 공항대로는 제가 볼 때는 좀 부드럽게 건너가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도로가 약간 경사가 져 있다거나 대형 트럭 중에 통행이 많다거나 그러면 그런 도로는 건너갈 때 좀 퍽퍽해요. 근데 공항대로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죠. 그리고 어떤 지역의 8차선 도로는 어떤 구역과 구역 또는 권역과 권역을 단절시키는 느낌이 강해요. 근데 어떤 지역의 8차선 도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 이 공항대로는 마곡지구 남쪽과 북쪽을 뭐 단절시킨다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게 강서구 청사 예정지입니다. 2025년 아마 2026년쯤 새 건물 완공될 겁니다. 뒤쪽으로는
원웨스트 그리고 루웨스트 공사 현장이 보입니다. 여기가 강서 행정타운입니다. 강서구청 외에 구의회, 보건수동 다 들어옵니다. 원래는 강서경찰서 예정지가 마곡 한의중 자리였습니다. 근데 강서경찰서 옮겨가면 상권 붕괴된다고 주변 상인들이 하도 강력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표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강서구청을 옮기고 강서경찰서는 기존 낡은 건물 부수고 새로 짓는 걸로 뭐 적당히 타협했습니다. 그 상인들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마곡지구나 강서구 전체 차원으로 보면 좀 아쉬운 건 사실이죠. 그리고 앞에 이제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가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당겨볼까? 예, 강서세무서가 보입니다. 남부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가 원래 양천구에 있던 거 아닌가? 여기로 옮겨온 거죠. 강서세무소도 원래 영등포에 있던 거예요. 강서 행정타운이 마곡지구 110만 평 그 자체로만 보면 좌하단에 치우쳐 있습니다. 근데 현재 마곡지구하고 김포공항 복합개발 시작되는 김포공항 그리고 저 남쪽에 수명산 파크까지 전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뭐 범마곡 뭐 이런 차원에서 보면요 거의 중앙에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제가 봤을 때는요 마곡지구 설계자들이 치밀하게 계산한 결과예요. 결코 우연의 일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엠벨리 7단지가 보입니다. 마곡지구 입지 최강. 이 7단지에서도 제일 입지가 좋은 곳이 바로 저 앞에 보이는 704동이죠. RR 둥그렇게 원홈 모양으로 설계했는데 아마 서울 식물원 뷰를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겠죠. 엠벨리 7단지는 매물이 적습니다. 마곡지구 원주민들이 대부분 가져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적을 수밖에 없죠. 요즘 마곡지구 관련해서 뭐 34평 16억 넘는 곳 수출하니까 일부에서 이렇게 까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거래가 등재된 거 12단지 13단지 7단지 그리고 그거 몇 개 안 된다. 근데 마곡지구는 총 12,000세대인데 절반이 공공임대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 가능한 건 6,000세대에 불과합니다. 마곡 힐스테이트까지 다 합쳐도 6,600세대, 6,700세대에 불과해요. 또 하나 마곡 루웨스트 총 870세대 분양했는데 84형 아파트로 치면 34평이죠. 요거 분양가만 16억 5천 넘었잖아요. 요즘 프리미엄 1억에서 1억 3천만원 정도 붙은 모양인데 그러면 거의 18억에 육박합니다. 마곡에 16억 넘은 물건 많아요. 마곡 북평은 16억 이상이 지금 정가예요. 근데 왜 자꾸 아니 왜 마곡 루웨스트는 자꾸 빼먹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했죠. 10월 14일 이전까지 분양 고시한 생수군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을 뭐 허용한다. 루에스트 대박 난 거죠. 어이구, 저 고양이가 제가 길냥인데 마곡 식물원까지 300-400m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길 따라서 가면 되죠. 현재는 루에스트 원에스트 공사 때문에 여기가 아직 뭐 상쾌하지는 않죠. 근데 건물 완공되면 여기 당연히 뭐 시민들 걷고 싶은 거리로 다 만들어 놓겠죠. 앞에 보이는 게 LG 아트센터입니다. 서울식물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 저는 LG 아트센터가 미래 마곡의 가치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도시가 활력을 보여주고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거대 업무단지는 필수지만 그 외에 문화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남 3구가 위력적이 된 건 거대 업무단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서초동의 예술의 전당,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LG아트센터 1300석 대극장, 뭐 300석, 400석짜리 블랙시어터도 있고, 무엇보다 일본의 세계적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거죠. LG가 20년간 운영한 뒤에 나중에 서울시에 기부 체납한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 기업들이 그 전에 문화재단 설립해서 문화사업 많이 벌였는데 뭐랄까 일종의 생색내기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탐욕스럽게 돈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 있으면 돈 쓴다 뭐 이런 인상을 주려는 좀 목적이 있어 갖고 왠지 좀 형식적이고 그리고 뭐 일반 대중과 좀 유리되거나 뭐 그런 면이 있었죠. 근데 LG는 정말 제대로 했어요. 우리나라 공연 문화에 한 획을 그었잖아요. LG 아트센터가. 어떤 뮤지컬 배우 출신 연예인은 뭐 그런 말도 하던데 LG 아트센터는 나의 모교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강서구가 서쪽 끄트머리인데 거기에 LG 아트센터 옮기면 관객이 좀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 하는 분도 있던데 제가 볼 땐 전혀 안 그런데요. 이게 서울식물원 바로 입구에 있잖아요. LG 아트센터에서 공연 보고 서울식물원 호수공원에 가서 거기 이제 서쪽에 명수아버지 조성배거든요. 거기 가서 커피 한잔하고 그 다음에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텐데 호수공원에서 한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미 시설이 있고 앞으로 더 확장될 거예요. 그러면 또 한강변에서 또 즐길 수 있죠. 여기는 원스톱 코스예요. 다릅니다. 아이고 빨리 뛰어가야지. 서울식물원에 도착했습니다.
LG 사이언스 파크가 55,000평인데 크기도 크지만 위치도 최고의 위치예요. 트리플 역세권이잖아요. 서울시가 제일 좋은 땅을 LG에게 준 거예요. 제 첫 직장이 LG였습니다. LG 동관 17층. 이야. 거의 30년 다 돼가는데 그게 기억이 나네. 세상에. 아무튼 그때 점심 먹고 우리 대리님, 그 다음 밑에 이제 쫄병 직원들, 이제 막내급 라인들, 사원들이랑 여의도 한강공원 있잖아요. 거기 점심 먹고 한번 산책하는 게 굉장히 힐링이 됐어요. 참 그때 기억이 나네요. 여기 LG 특히 전면동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은 일할만 나겠다.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 고달프겠지만 아니 괜찮지 않아요? 일단 뷰가 서울식물원 뷰잖아. 그거 딱 바라다 보면서 일하고 있으면 괜찮겠죠. 여기가 바로 호수공원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호수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면 그렇게 뭐 또 작은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할 텐데, 저 북쪽에 가면 유수지가 있어요. 여름에 폭우 쏟아지면 일시적으로 물 가둬 놓는 곳, 거기도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마곡 호수공원 규모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는 곳 있죠? 정면으로 보이는 곳, 거기가 호수공원 서쪽 명소화 부지입니다. 돌다리를 건너서 우차 우차. 호수공원 서쪽 명소화 부지는 부지 면적 한 3,500평이고 우미린 컨소시엄이 올해 초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 컨소시엄에 레이코모 동탄 그 운영하는 한림개발도 들어있고 총 사업비가 4,600억이나 되니까 뭐 괜찮게 하겠죠. 그러니까 LG 아트센터에서 공연 본 관객들은 공연 끝난 다음에 이 호수공원에 와서 또 커피 한잔 하시면서 즐길 수 있죠. 그리고 이 호수공원 북쪽 유수지 공원 통하면요, 한강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한강으로 건너갈 수 있는 보행 육교 같은 게 돼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쉽게 건널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마곡은 공원 관련해서 본다면 설계가 잘 된 곳이에요. 유수지 공원 쪽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저는 유수지 공원이 좋은 점이 있다고 봐요. 이게 완전히 자연적이잖아요. 요즘 호수공원 만들어도 다 이제 인공적이잖아요. 저는 이제 자연적인 게 좋아서 괜찮습니다. 여기 겨울에 보면 철새들이 이 호수공원보다 이 유수지 공원에서 더 많이 놀아요. 이 유수지 공원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거 바로 붙어서 왼쪽이
선암물 재생센터거든요. 선암물 재생센터 2027년까지 지하화 완료되면 거기도 공원 되잖아요. 마곡 공원이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봤더니 이 선암물 재생센터 북쪽에 올림픽대로 70m나 되죠? 그게 딱 붙어 있거든요. 그 일부 구간을 뚜껑을 덮어 가지고 덮개 공원을 만들겠다, 그게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올림픽대로 완전히 지하화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1km당 한 900억 들 것 같은데, 덮개 공원만 만들어줘도 한강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겠죠. 그게 또 다가 아니에요. 선암물 재생센터에서 서쪽 끄트머리로 가게 되면 서광아파트? 서광아파트 그쪽이 선암물 재생센터 서쪽 끝이 마곡 서광 아파트 있거든요. 거기가 치현이라고 있어요. 까치고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13단지 주민은 한의공원에서 녹지축 따라서 서울식물원까지 오고, 호수공원 지나서 유수지공원 와서 공원화된 선암물 재생센터 지나서 개화산 둘레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2~3시간의 아주 안정적인 걷고 싶은 산책길 코스가 마련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수도권 신도시 가운데 이 정도의 산책 코스를 확보하고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강으로 건너갈 수 있는 보행육교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엘리베이터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리고 5호선 방화 차량 기지하고 건폐장 이전이 전제돼야 하겠지만, 그거 옮긴 다음에 그 땅 11만 6천 평에 제2서울숲을 조성할지 업무단지를 조성할지 아파트 한 2,500, 3,000세대 정도 지을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개발되면 이 선암물 재생센터에서 개화산 둘레길로 또 연결될 수가 있죠.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공원 신도시 만들면 다 공원 조성하니까 공원들 많이들 자랑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마곡에 살아서가 아니라 마곡의 이 공원 인프라가 상당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글쎄 전체 다 면적 합치면 얼마나 될까? 언뜻 한 100만 평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닌가? 100만 평은 아닌가? 한 5, 60만 평 되려나? 저는 마곡이 거대 업무 단지라는 것, 주변에 확장 가능한 땅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 지도상으로 봤을 때 한 400 내지 500만 평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 진짜 큰 장점이 지하철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곡지구는 공항철도, 공항철도는 사실상 GTX죠. 표준속도까지 상승되면 뭐 확실하죠. 공항철도 9호선, 5호선이 지납니다. 김포공항은 위 3개에다가 김골라, 대곡소사선, 그리고 제가 이제 며칠 전 수명산파크는 마곡 넘버2가 될 것인가 라는 동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서남권 경전철까지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지구 안에 그 어떤 아파트 단지, 그 어떤 회사라도 지하철역 최소 1개는 이용 가능합니다. 엠벨리 7단지, 그 다음에 6단지도 해당되겠고, 조금 멀지만 뭐 5단지도 가능하겠네. 엠벨리 7단지, LG 사이언스 파크 등은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그렇지만 마곡지구 안에서 제일 먼 곳에 있다고 할 수 있는 13단지도 사실 좀 걸어서 그렇지 지하철 노선 3개를 이용 못하는 건 아닙니다. LG 부지가 55,000평으로 가장 크지만 동시에 마곡지구 최고의 입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LG에게 가장 큰 땅, 가장 좋은 땅을 줬습니다. LG가 애초 요구한 건 현재 면적의 1.5배에서 한 2배 정도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특정 대기업에 땅을 몰아주는 건 마곡지구 조성 취지에 어긋난다며 안 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LG가 화가 나서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강서구청장이 노현성 구청장, 이 양반이 지금까지 3선 했지, 3선 중인데, 노현성 구청장이 LG하고 박원순 시장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중재 조정해가지고 결국 이제 LG가 마곡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지도로 보면 뭐 이쪽 공항철도 5호선, 뭐 김포공항이야 뭐. 그리고 이제 서남권 경전철, 일부 구간은 경전철 목동선하고 뭐 겹치죠. 여기 이제 13단지가요. 현재 이제 여기 있잖아요. 13단지가. 근데 서남권 경전철이 만일 건설된다면 이 외발산 사거리에 지하철역이 생길 거거든요. 그럼 마곡 13단지는 여기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선거리가 한 600 내지 700m 정도? 13단지도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13단지에서 마곡나루역까지도 걸어가 보고 13단지에서 김포공항역까지도 걸어가 봤습니다. 직선거리가 아니라 도로를 따라서 이제 구불구불 걷다 보면 마곡나루역까지 1.8km 나오고, 역시 13단지에서 김포공항역까지 딱 1.8km 나와요. 마곡나루역까지 갈 때보다 김포공항역까지 갈 때가 훨씬 멀게 느껴져요. 심리적으로. 13단지에서 마곡나루역까지 가는 길은 이 녹지축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산책하는 기분으로 걷다 보면 별로 시간 안 걸렸는데 도달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김포공항역까지는 여기가 여기 공항동이잖아요. 여기 이제 다 빌라 다가구촌이고, 여기 공항대로, 여기 송정역 이쪽에 있는 도로들, 여기도 좀 그 주변이 뭐 그리 아름답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13단지에서 김포공항까지 걸어가는 길은 좀 퍽퍽하더라고. 그러니까 주변 도로 환경, 녹지축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영향을 주더라고요. 상당수 수도권 업무단지가 지하철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뭐 상암, 지벨리, 판교, 광교, 일산 테크노밸리 등 제가 볼 때는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요, 지하철 노선이 먼저 지나가거나 계획됐고 나중에 업무단지로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한 달 전인가 2달 전 상암 분석 동영상을 올렸죠. 상암은 지하철망에 가까운 곳에 업무단지가 있는데 주거단지인 월드컵 파크는 좀 멀죠. 판교는 판교역 동쪽 지역에 백현마을이 있어서 거기는 지하철역 접근성이 좋은데, 문제는 업무단지가 일부 업무단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판교역에서 한 15분 내지 20분 걸어가야 됩니다. 광교 같은 경우도 신분당선 광교 중앙역이 있기는 한데 경기도청사 지을 곳, 그 일대는 괜찮아요. 그 광교 호수공원까지는 글쎄 제 개인적 느낌인가 약간 좀 먼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산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이제 3호선 있고, 뭐 이제 GTX 건설될 예정이고, 인천 2호선 연장될 예정이지만, 일산 테크노밸리 그 주변에 뭐 방송 영상 단지도 있고, 뭐 라이브시티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지하철망이 이렇게 입에 착착 감기게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광화문 도심, 여의도 도심, 강남 도심 등 서울 3대 도심은 지하철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광화문 도심은 태조 이성계가 1394년 한양 천도 했을 때부터 서울의 도심이었죠. 여의도와 강남은 1970년대 초반부터 도심으로 개발됐죠. 근데 한국의 지하철 시대는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습니다. 1호선이 언제 개통했냐? 1974년 개통했나? 아무튼 이제 서울이 본격 지하철 시대가 된 건 이제 2호선 완공되는 1980년대 중반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형성된 3대 도심의 구조에 맞게 지하철 노선하고 여기지를 설정했어요. 그래서 서울 3대 도심은 지하철 접근성이 뛰어난 겁니다. 마곡의 지하철 접근성이 뛰어난 이유는요. 마곡은 1990년대 초반부터 업무단지로 개발을 구상을 했습니다. 1992년에 당시 서울시장이 이원용 씨였어요. 그 양반이 YS의 복심으로 아주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때부터 아무튼 개발 구상을 했어요. 근데 공식 마곡 개발 발표는 2005년 이명박 시장 때죠. 이 양반이 대통령 선거 나가려고 토목공사를 위주로 많은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마곡 개발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2006년에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마곡 개발을 발표했고, 이제 실질적인 공사는 이제 박원순 시장 때 한 거죠. 2011년? 그때부터 한 거죠. 가만히 있죠. 오세훈 시장 때도 일부 공사를 하긴 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마곡 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은 박원순 시장 때 한 걸로 봐야겠죠. 5호선은 1996년 개통했어요. 근데 이미 이때 마곡역을 건설을 했습니다. 무정차역이었다고요. 실제 지하철이 선 건 마곡역 건설된 지 12년 지난 2008년부터, 수명산 파크가 2007년 입주했거든요. 그 다음 해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언론에서 혈세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마곡역을 많이 언급을 했었죠. 근데 지금 보면 되레 선견지명 아니었나요? 9호선은 2009년 개통했습니다. 이때도 마곡나루역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차는 2014년 5월부터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당시 9호선 설계자들, 서울시 도시개발 담당자들은 마곡나루역이 미래 마곡지구 핵심이 될 것을 예상하고 여기치를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호선이 2009년 개통됐지만 이런 건 보통 사업 착수에서 완공까지 보통 1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공사만 한 5년에서 6년 걸린다고요. 그 전에 이미 실시 설계도가 나와야 된다고요. 설계도가. 마곡나루역의 위치는 제가 볼 때 2009년 9호선 개통하기 10년 전에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마곡나루역이 미래 마곡지구 핵심이 될 것을 예상하고, 그러면 1990년대 말 아니야. 그때 이미 마곡지구가 나중에 개발된다면 어느 곳이 가장 핵심 지역이 될 것인가, 그걸 미리 예상하고 마곡나루역 위치를 설정을 했던 거죠. 공항철도는 2007년 3월에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 사이가 개통했습니다. 2010년 12월에는 김포공항에서 서울역 사이 개통을 했죠. 근데 이제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은 아마 2015년인가 공사 들어갔나? 해서 2018년 9월에 완공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이 나중에 생길 것에 대비해 미리 기본 시설을 해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9호선 마곡나루역이 환승역이 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나중에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이 만들어질 것에 대비해서 미리 기본 시설을 해놓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추가하더라도 공사할 때 편하게. 그러니까 마곡은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도시였다는 겁니다. 서울식물원 위치가 굉장히 노른자 땅입니다. 공항철도 9호선이 지나는 마곡나루역과 붙어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 땅 한 절반 정도,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상업지구로 토지 용도를 설정했으면 훨씬 더 비싸게 팔아서 막대한 이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주거용지, 공업용지보다
상업용지는 용적률이 두세 배 이상 높기 때문에 훨씬 비싸게 매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았다는 거. 그 위치는 원래 오세훈 시장이 2006년 한강 르네상스 발표할 때 그 핵심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었지만 마곡 워터프론트, 그 다음에 중랑천 백길 사업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발표를 했어요. 그때 이제 마곡 워터프론트 위치가 정해진 거죠. 그걸 이제 나중에 박원순 시장이 규모는 줄이지 않고 다만 서울식물원으로 바꾼 거죠. 아, 참, 이 얘기를 꼭 해야겠구나. 아직도 일부 그 강서구 주민들 워터프론트를 박원순이 없앴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 가짜 뉴스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2011년 8월에 무상급식 투표하고 자신의 거취를 연계해서 사퇴했습니다. 근데 그 1년 전에 이미 마곡 워터프론트 사업은 그냥 단순 공원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한강 르네상스의 핵심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인데 이게 2008년 말 금융위기로 무산됐죠? 그 본진이 무너졌는데 그 하위 사업을 추진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곡 워터프론트뿐만 아니라 뭐 중랑천 백길 사업도 아주 여러 개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업들 다 줄줄이 사탕으로 무산됐어요. 박원순 시장이 그 시장에 취임했을 때 서울시 부채가 막대했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 때문에 이제 쌓인 부채가 많았죠. 사실 그 당시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식물원 규모를 뭐 지금보다 절반 혹은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좀 줄이고 나머지 땅을 상업용도로 지정을 했으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규모를 축소하거나 그런 짓은 하지 않았다. 요건 아무튼 마곡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그러나 이건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1990년대 초반부터 서울시가 마곡지구를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소중한 곳으로 중시했기 때문에 제대로 개발하기 위한 의도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